이큐피싱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낚시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 네. 이거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상식으로 알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이큐피싱 구독자 여러분, 이큐정입니다. 그리고 기술사장 정강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무엇이냐,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거를 저희가 답변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를 기술사장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1번은 뭐냐, 예. 왜 이큐피싱이나 타사에서 강선을 쓸 때 관절을 쓰느냐, 왜 관절이 꼭 필요한 거죠? 수평 이동 시 수평 이동 시. 회전 운동과 회선 운동에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들어 올릴 때 시간이라 그러지 타이밍이라 그럴까요? 들어 올릴 때 편대가 반응하는 속도를 조절해 주는 기능을 관절이 갖고 있어요. 관절이 없다면 튀죠. 튄다. 빠르고. 그리고 이물감을 많이 느끼죠. 그렇죠. 딱딱하니까요. 이물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관절이 필요하고, 관절이라는 건 쉬는 거거든요. 쉬는 거. 또는 고리도 이제 관절이 되겠죠. 고리도. 그렇죠. 고리도 관절이 되겠죠. 근데 이제 고리가 있을 때 뭐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직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너무 간단하네요. 그럼요. 관절은 지렛대 원리다, 시소 원리다 하시는데 아닙니다. 회전이라는 거는요, 중심이 있고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회선이라는 건요, 올라갈 때, 걔가 들어 올리면 올라가잖아요. 찌가 끌어당기고 하니까 올라갈 때 사선을 그리는 걸 회선이라 하거든요. 돌면서 사선을. 예, 돌면서 사선, 회전 운동을 하면서 사선으로 돌기 때문에 회선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거고요. 회전 운동은요, 반드시 중심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절에 스네이크가 있고 릴리안사가 있고 합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활성도, 계절, 붕어 사이즈, 수심, 수온, 떡밥, 찌 등에 따라서 관절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있죠. 요 입에서 최고 제일 높은 데까지 거리에 상관이 있고요. 최고. 네, 최고라 그러죠, 보통. 그래서 월척까지는 3cm를 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0cm는 4cm를 넘지 않고 50cm도 5cm를 넘지 않아요. 그 기준이에요. 그 우선은 기준으로 3, 4, 5를 한 거고, 그게 붕어 사이즈네요. 그게 붕어 사이즈 최고에 의한 기준 하나, 또 한 가지 흡입하는 거리와 관계가 있죠. 아, 거리? 겨울철에는 거의 갖다 대거나 3cm 정도, 1년 평균 흡입거리를 3cm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름에는 조금 더 먼 데서도 흡입을 해요. 봄, 가을은 그 중간에 설 거고, 그래서 3, 4, 5가 되고. 그래서 3, 4, 5가 된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계절별이네요. 예, 계절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떡밥별은 이게 너무 단단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약간의 사각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각이라는 거는 길어질수록 사각이, 관절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사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3, 4, 5가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잔전부력의 관계도 좀 있고요. 그건 너무 어렵죠. 네, 어렵고 거기까지. 근데 수심도. 수심도 마찬가지죠. 수심이 깊을수록 길어져야 돼요.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수심이 깊어. 그럼 전달력이 빨라야 돼. 그러면 3cm가 맞지 않나요? 생각보다 수심이 깊은 데서는 빨리 안 움직여요. 수압이 있잖아요. 들으셨죠? 밀도와 수압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깊은 곳에서 붕어가 빨리 움직이질 않아요. 이해됐다. 이해됐어요? 근데 그게 짧아버리면 빨리 움직이잖아요. 얘는 1이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짧으면 1.5로 반응을 해버리면 못 먹는 거지. 못 먹는 거죠. 뺏는 거죠. 수심이 깊은 곳, 이 대상어 정도는 생각보다 느리게 움직여요. 빨리 안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스킨스쿠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심이 그러면. 밑으로 정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움직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똑같아. 붕어도 그래서 수심이 있구나. 수압이라는 게 있고 밀도라는 그럼 수온은요? 수온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갈수록 차가워질 테니까 깊을수록. 그래서 추우니까. 겨울에는 이제 반대 현상이 생기겠지만. 야, 여러분 이거 보셨죠? 네. 그게 궁금하셨구나. 나는 죄송합니다. 저는 상식으로 알았어요. 아니, 자꾸 기술사장님이 이건 상식 아니냐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있어. 그럼 기술사장님 입장에서만 상식이다. 죄송합니다. 야, 이거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자, 그러니까 활성도별로 안 좋을 때는 3cm, 중간일 땐 4cm, 활성도가 좋을 때는 5cm인 거고, 계절에서는 겨울엔 3cm, 봄, 가을은 4cm,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5cm. 붕어 사이즈도 30cm냐, 40cm냐, 50cm에 따라서 3, 4, 5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 수심이 낮을수록 3cm, 중간은 4cm, 뭐 깊은 곳은 5cm. 대물로 이렇게 중량하시는 분들 계시죠? 대물로 큰 걸로 이렇게 중량을 달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벤트가 있다 그래요? 그 있어요. 일부러 5cm 늘려가지고 7cm까지 쓰시는 거 아세요? 큰 거 아니면 아예 표현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클수록 각도가 크니까 길게 올릴 수가 있잖아요. 작은 건 다 버린다 이거. 그것도 말이 되네. 관절에 사각이 있습니다. 무게에 따라서 달라요. 관절의 사각이 제일 큰 게 같은 길이일 때도 합사고요. 두 번째가 릴리안사고 그 스네이크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각이 거의 없죠. 네, 거의 없다. 왜냐면 이게 무게니까. 무게로 작용을 하니까. 무게가 없는 합사나 릴리안사는 사각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바늘 목줄에 사각이 있듯이. 근데 관절이 무게일 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스네이크를 쓰란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거든요. 내가 처음 가는 낚시터 입질 패턴을 모른다 이거. 입질 폭도 모르고 입질 속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럴 땐 무게가 있는 걸 쓰시면 사각이란 게 없잖아요. 그거는 3번에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지금 2번까지 설명이 다 됐어요. 예. 3번. 예. 스네이크와 릴리안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무게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지요. 그러니까 아주 입질이 짧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짧다? 입질 올림 예민하다? 올림폭이 작다? 이럴 땐 무게일 때가 유리한 거죠. 반의 반매디 막 이렇게. 지금 반대로 생각하시거든요. 거기가 가벼워요. 그렇죠. 보통 다 가벼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무거울수록 빨리 올라오고 많이 올라오고 가벼울수록 조금 느리게 올라오고 조금 올라온다는 얘기를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관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에 무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릴리안사를 그랬어요. 릴리안사는 물에 들어가면 유체화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맞아요. 이건 맞아요. 그게 뭐 두꺼워서 느릴 것이 그게 아니에요. 유체화되기 때문에 아무 무게로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편대 무게에 의해서만 깨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느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관절하고 같이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절이 무게가 있으니까 그보다 더 속도가 빠르면서 길지요. 왜냐면 이제 그 가속도 등가속도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관성 뭐. 네, 관성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어렵긴 한데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생각해봐도 될까요? 저희가 메카닉 편대, 외편대 혹은 가온나르츠를 쓸 때는 릴리안사를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게가 있으니까. 편대 무게가 있으니까. 네. 그럼 반대로 가벼운 걸 쓰시는데 가벼운 편대를 쓰고 계신데 무게가 없는 릴리안사를 사용하면 입질편이 굉장히 작을 수 있죠. 그리고 너무 느려서 못 봐요. 네, 너무 반마디 느려서 한마디 올라올 때까지 못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네이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저기 떡밥이 떨어져서 올라오는 거야. 맞아요. 진짜입니다. 대류가 생겨서 올라온 거야. 입질이 그 정도로 느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입질은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속도란 게 그 각인이라는 각인되어 있어요.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거는 응용편인 것 같은데 릴리안사를 쓰고 있는데 입질이 너무 작아. 그러면 스네이크로 변경하면 해결이 될 수 있죠. 속도가 회복이 되면서 높이가 달라지죠. 그러면 또 반대로 나는 찌올림이 느리는 걸 좋아하는데 스네이크를 썼더니 약간 빠른 듯한 느낌이 드네? 그러면 릴리안사로 바꾸면 되고. 그렇습니다. 또는 합사로 바꾸셔도 돼요. 근데 이게 또 겨울에 계절별로 또 있잖아요. 겨울에는 합사나 릴리안사를 쓰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낚시가. 그렇죠. 네, 이게 계절별로 따졌을 때는 스네이크는 활성도가 낮을 때, 릴리안사는 활성도가 높을 때 쓰는 게 유리하더라. 그럼요. 그래서 이제 굳이 계절로 따진다면 스네이크는 겨울용이고 릴리안사는 여름용이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기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낚시를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거운 편대를 사용한다. 예. 그러면 릴리안사. 가벼운 편대를 사용한다. 그러면 스네이크. 맞나요? 맞습니다. 자, 그럼 4번. 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합사나 사슬 뭐 관절에 네, 관절. 비해서 스네이크나 릴리안사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를 설명해 주시죠. 이미 3번에서 일정 부분, 뭐 상당 부분이 설명이 됐어요. 합사 같은 경우는 무게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편대 무게에 의한, 그러니까 편대 무게가 만약에 0.5g이라면은 0.5g에 해당하는 힘으로 사용했을 때 표현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상은 튄다란 뜻과 같죠. 네. 그렇죠. 그 이상으로 들어오면 튀는 거죠. 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붕어가 사람이 밥 먹을 때도 푹푹 먹는 사람, 뭐 깨작깨작 먹는 사람, 중간으로 먹는 사람, 씹을 때 10번 씹고 생기는 사람, 1번 씹고 생긴 사람, 30번 씹고 생긴 사람, 있듯이 붕어도 그렇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0.5g이라는 거는 그거에 해당하는 힘으로 먹는 붕어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관절을 스네이크를 썼다는 거는 뭐 나노 입질 많이 말씀하시는데 왜 체인 사슬 형태가 나노 입질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체인 하나하나에 무게가 있는데 체인 하나하나의 무게가 가중되는 거잖아요. 올라올수록.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체인 하나 무게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만들진 않아서. 근데 체인 하나 무게인데 어떻게 나노예요? 나노라는 단위는 그런 단위가 아니죠. 그게 뭐 100분의 1이든 무게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스네이크는 그게 없잖아요. 연결돼 있으니까. 연결돼 있어서 무게를 누가 측정해낼 수 있어요.
진정한 나노죠. 그리고 네. 또 스네이크나 릴리안사는 다른 관절에 비해서 회전 기능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렛대다 시소다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반드시 흡입하는 방향으로 수평 이동을 해야 돼요. 수평 이동 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추는 회전 운동이라는 걸 해요. 그리고 고개를 돌릴 때 얘기죠. 흡입을 했을 때와 고개를 돌릴 땐 그 방향으로 돌아줘야 돼요. 뜨면 안 돼요. 돌아준 다음에 걔가 고개를 들어 올릴 때 떠야죠. 이게 되는 게 스네이크랑 릴리안사다. 그렇습니다. 합사나 관절에서는 그게 안 돼요. 이거는 만드신 분이라서 그 예전에 사슬도 제가 알기로는 기술사님이 먼저 만드신 거거든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그 단점이 있어서 안 만드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아, 이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그러면 얼마 전에 하도 궁금해서 왜 이렇게 우리 보고 합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합사를 제가 사용을 했어요. 전 도저히 강선을 쓰다가 합사를 못 쓰겠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는요, 이 처박기라는 걸 잘 못해요. 너무 힘이 들어요, 일단은. 그렇죠. 쓸데없는. 그 다음에 처박기를 타이밍을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제가. 처박기를 도대체 5초를 해야 돼요? 10초를 해야 돼요? 20초를 해야 돼요? 그렇죠. 찌가 어디 내려갈 때까지예요? 중간 내려갈 때까지예요? 거의 다 내려갈 때까지예요? 몸통까지예요?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합사를 썼더니요. 저는 한마디 반마디에서 한마디 성기는 사선을 도저히 잡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뭐냐, 자꾸 가벼운 떡밥을 쓰시는 거죠. 자꾸 가벼운 떡밥을 쓰다 보니까 흥분은 오잖아요. 처음에 빠를 수는 있는데 지구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막 뜨고 옆구리 걸리고 몸치세. 난리가 아니죠. C스타트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걔네들이 뭔가 놀래고 흥분했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구리 생식기 찍혀 나오는 거죠. 그게 떡밥의 영향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자꾸 자중대 비율이 높은 거, 찌가 이제 가볍다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가볍다는 뜻이거든요. 찌가 가벼운 거 또는 저부력인 거, 편대가 무게가 가벼운 걸 이걸 자꾸 쓰시는 거잖아요. 접이 중에 떡밥을 쓰려다 보니 거기에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아니, 우리 낚시인들께서 굉장히 똑똑하시다는 걸 제가 왜 느끼냐면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 못 하셔요. 근데 그 행위를 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감으로 하고 있죠. 예, 느낌으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국민 전 세계에서 이거거든요. 맞아요. 낚시하시는 분들 봐도요. 진짜 똑똑한 거예요. 연구개발하는 기술사장 직책을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도 와, 이 정도예요. 와우, 진짜예요, 이거. 설명해보세요. 그럼 못 하시는데 느낌으로 하고 계셔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저부력의 단점은 뭐냐, 직립시키기가 힘들다. 채비를 사람이 간섭을, 관여를, 참견을 해야 된다. 근데 낚시는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연에서 하니까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맞아요. 던져놓고 알아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사람이 관여를 하지요? 자꾸 참견을 하지요? 자식도 참견해서 가르쳐 보세요. 사춘기 때 성부지색이에요. 그 아이가 갈 길이, 이 아이가 우리는 특징이 어디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키워줘야겠구나. 그쪽으로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만 하셔야 돼.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을 하시거든요. 간섭은요, 애도 느껴요. 무시라고. 부모도 아는 거네요, 그거. 찌가 알죠? 찌가 알아요. 찌가 알아요. 간섭하시면. 그렇지. 왜 자꾸 간섭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나 내 갈 길을 알고 있는데, 내가 다루마니까 다루마가 할 일을 알고 있고, 고추형이면 고추형이니까 내가 알고 있고, 해라 막대형이면 막대형이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나보고 고추형인데 다루마처럼 살래요? 고추형인데 왜 막대형점 살래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는. 이게 이 말씀하신 게 그거네요. 스네이크와 릴리안 사이의 다른 채비들에 비해서 장점이 뭐냐? 냅두면 알아서 된다. 그렇습니다. 붕어가 흡입을 해서 자연스럽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고개를 들려서 삼키려면 식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평 이상 돼야만 삼킬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스네이크와 릴리안의 장점이 요것이다. 네, 회전이 된다. 수평 이동 시 회전과 회선을 같이 할 수 있다. 1번이랑 약간 비슷한 이물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네, 최소한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자, 그럼 5번. 업앤다운 오링을 내려주면 허참질이 줄어드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이거 한계가 굉장히 크다고 상식일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EV와 같은 맥락이거든요. 전용 오링은. 중심 이동하는 거. 무게 중심의 이동이잖아요. 그렇죠. 무게 중심이 상부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하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붕어가 느끼는 무게는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전용 오링을 내릴 때가 대다수가 이런 경우예요. 물론 허챔질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떡밥에도 문제가 있고 찌맞춤에도 문제가 있고 물 흐름에, 즉 대류나 조류에 의한 것도 있거든요.
대다수가 근데 물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져요. 대류가 있을 때 흐르니까 무게를 0점을 맞춘 상태에 자꾸 더해 주시거든요. 네. 뭐 중자 몇 개 꼈어 몇 개 꼈어 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0점 왜 맞추신 거예요 도대체? 맞출 필요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맞출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해낸 게 EV의 무게중심 이동과 업앤다운 오링의 무게중심 이동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거 활용을 하셔야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허침질이 왜 없어지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가면 대류에 의한 흐름도 막아주고 안 또 차기 조금 아까 잘리니까. 안 차게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평 이동 시 회전과 회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된 다음에 올라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붕어가 들어 올릴 때 떠줘야 되는데 미리 떠주는 걸 막아주기 위한 거죠. 간단한 거예요. 대류에서 흐르는 것도 막아주고 대류에서 흘렀다는 건요 떡밥이 풀어진 데서 바늘이 이탈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막아줘야 되는 거.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저도 그냥 이런 거였거든요. 내가 해보니까 업앤다운 한 개 허침질 나서 내렸더니 허침질 사라지네? 이게 중요한 거구나 라면서 알고 있었지. 아마 지금 우리 회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은 거는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 EV랑 업앤다운 오링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번에 며칠 전에 우리 그 회원님 중에 큰머리 아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아드님이 역학적으로 하시네. 근데 이제 궁금하셔가지고 아드님한테 여쭤봤대요. 이게 EV가 내려가고 업앤다운이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왜 효과가 있냐 이랬더니 그 아드님께서 말하신 게, EV의 위치가 1cm 내려가고 5cm가 1cm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진짜 그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대요. 심지어 5배, 10배까지도 달라진다. 그거를 알고 만든 기술사장님은 와 이건 대단하신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아드님이. 그래서 큰머리 아재님이라는 그분이 아버지 팬이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더 좋은 상품 계속 만들어 주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5번 이 업앤다운 오링도 왜 허침질이 줄어드는지도 설명이 됐어요. 이게 편대가 반응하는 속도를 조정해 주는데 무게중심의 이동에 의한 거지 무게가 더해지고 빼고는 아니다. 물론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무거워지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가벼워집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확한 용어는 무게중심의 이동이었었고, 무게중심의 이동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허침질이 날 수가 있는데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떡밥에 의한 무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의 움직임이 차이가 있었다. 그때 진짜? 업앤다운이 가장 유용하다. 맞아요. 이건 100% 맞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네. 실제 낚시 상황에서 찌 놀림이나 허침질 등에 따른 관절 변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하셔요. 그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신데 어떻다고 결론 내려서 설명을 하셔도 잘 행동에 옮기기 힘드니까 그냥 계절별로 사용을 하신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계절별, 예. 수신별? 예. 계절별이나 수신별로? 예. 그래서 뭐 4m 이상이다 그러면 5cm를 써주시는 게 좋고. 아, 이거는 진짜 이거 예.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2m 안쪽이면 3cm를 써주는 게 좋고, 중간 정도면 4cm를 써주는 게 좋고요. 그걸 그렇게 써주시고 나서 그렇게 이제 그걸 익히시고 쓰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뭔가 와서 먹는 거 같은데 찌는 표현이 안 될 경우는 그게 만약에 그 아래쪽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만약에 4cm를 쓰고 있는데 봄가을에 그럼 3cm로 바꿔. 이 간절기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봄가을용 EV의 간절은 겨울용을 써주시는 게 팁이기도 해요. 간절기에만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지금이네요. 네, 지금이에요, 지금. 그리고 일교차가 심하실 때는 무조건 3cm가 유리할 수 있어요. 일교차가 심하다는 건요, 붕어한테는 극심한 스트레스거든요. 아, 예민해지니까 붕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은 쪽으로 먹어도 아주 약하게 먹고 굉장히 경계심이 심해요. 그래서 빠른 행동을 해요. 빠른 행동을 할 땐 짧아야죠. 느린 행동을 할 땐 길어야 돼요. 자, 그러면 찌가 깔짝깔짝 대는 찌놀림이에요. 두 가지일 수 있어요. 길어도 그렇고 짧아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튀었느냐, 제대로 올라왔냐의 차이. 튄다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짧거나 긴 경우에 해당하는 거니까. 짧아도 그럴 수 있고 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봄가을에 봄가을용 EV에다가 간절기 때 봄가을용에다가 3cm를 썼을 때 갑자기 튀는 현상이 있어요. 잘 되다. 그럼 관절이 짧아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4cm. 4cm를 바꿔주시면 해결이 돼요. 아, 근데 또 봄가을에 4cm 쓰고 있는데 계속 튀어. 여름 넘어가기 전에 그것도 관절기거든요. 4cm 쓰고 있는데 그럴 때는 5cm로 바꿔줘 보시는 거야.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될 때는 여름용으로 바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허침질이 계속 나요. 허침질이 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떡밥이 커도 단단해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허챔질이 했을 때는 속도를 기준으로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속도가 야, 이거 빨랐느냐, 중요하다. 네, 속도가 빨랐는데 허챔질이냐, 느렸는데 허챔질이냐, 요거. 느려서 허챔질이면 관절이 길었다. 빨라서 허챔질이면 관절이 짧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관절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허챔질로 해가지고 관절을 바꾸는 건 생각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수심이 안 맞은 걸 수도 있고 계절이 안 맞은 걸 수도 있고 떡밥을 너무 단단하게 달았을 수도 있고 가벼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이거는 설명으로만 하기에는 참 어렵네요. 그래서 저희가 낚시 교실을 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방송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 낚시를 하면서 그 현상이 생겼을 때 그걸 체크해내기 힘드시니까 제가 옆에 있다면 바로 체크가 되거든요. 그럼 갈아봅시다 해서 사사를 받는 방법이 있을 거라서 제가 어디 간다고 올리니까 거기 오시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죠, 사실은. 그렇죠. 야, 이것도 오늘 관절기 팁을 배웠네요. 그리고 자, 7번 마지막입니다. 네. 올스네이크를 사용하시는데 깊은 수심에서는 관절을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저희가 영상에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심이 낮은 쪽에서는 올스네이크라도 관절을 끼시는 게 좋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보면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관절을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직결로. 왜 그러냐면 관절이라는 건 3, 4, 5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건 이제 빨리 움직이냐 늦게 움직이냐 네.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는 느리게 움직이는 게 전혀 상관이 없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아까 전에 그 얕은 곳에서는요 빨리 움직여요. 2번이랑 비슷한 내용이네요. 네, 얕은 곳에서는 고기가 빨리 움직이고 깊은 곳에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너무 재밌거든요. 사실. 아니 진짜로 수심이 낮은 곳에서 올스네이크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올스네이크 게임 같은 거 이렇게 빵치기라 그러죠. 보통 그거 하시는 분들이 2m 안팎에서 보통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1cm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3cm 관절을 쓰면 더 효과적이죠. 올스네이크가 더 재밌겠구나. 실제로는 거기다 관절을 쓰시려면은 그 게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짧게 해줘야죠. 사실 뭐 7cm로 해서 뭐 8cm로 해서 11cm 전체를 맞춘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사실은 선수용이. 올스네이크를 7cm로 만들고 관절을 3cm로 3cm 해주시면 나 11cm 거의 맞아지기 때문에 선수용은 별도로 그래서 주문하게끔 해놨잖아요. 네, 저희가 저희는. 주문하게 그래서 그게 있어요. 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왜냐면은 11cm, 3cm, 14cm가 되잖아요. 그럼 2m에서 어긋나고 그랬잖아요 이미. 맞네. 그래서 7cm나 8cm를 주문을 하셔가지고 거기다 관절 3cm 끼면 10이나 11cm가 되니까 또 관절에 연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7cm로 하셔야 11cm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란을 열어놨죠. 저희가 굉장히 손해거든요. 주문은. 맞아요, 주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 그렇게 자유롭게 쓰시라고 그렇게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올스네이크를 쓰시는 분들은 관절을 릴리안사로 써야 됩니까? 스네이크로 써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따라서 릴리안사 겨울에는 스네이크가 좋고 또 여름에는 릴리안사가 좋고 또는 합사를 쓰셔도 되는 거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이거를 우리 회원님이 네. 궁금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셨었어요. 왜냐면은 이 관절에 대한 거를 좋다라는 건 알겠지만 왜 좋은지를 한 번도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없더라고, 자세하게. 아 그렇죠. 그냥 센지별로 왜 그런지 붕어의 최고나 이런 거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까지 생각하셨다면은 정말 그러니까 깊게 생각을 해보신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다 만든 겁니다. 아, 예. 근데 오늘 저도 새로운 걸 알게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아셔가지고 이게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EQ피싱 영상 보면 EQ피싱이 최고다. EQ피싱 거 써라. 다 너네 거만 쓰라고 하는 영상 아니냐? 얼추 맞죠. 우리 게 워낙 좋으니까. 아 그리고 네. 저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드려요? 설명을 드려야 돼요. 거기다 저에게 제가 레시피 만든 거 가지고 했습니다 하는데 거기다 뭐 블루를 썼어요, 뭐 토코텍을 썼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그렇죠. 사기잖아요. 제가 브랜딩에서 쓴 떡밥에 찌에 채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저희 판매도 좀 해야 되고요. 저희가 노력하는데 그만큼 노력하면은 조금은 팔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맞습니다. EQ피싱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고 네. 그게 조금 더 쉽고 재밌었으면 좋겠다 해서 영상을 만듭니다. 근데 결국엔 뭐가 되냐? 이 관절 내용은요. EQ피싱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절 내용, 강선 내용, EV 내용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떤 낚시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많은 분들이 요즘에 알아주고 계세요. 아유 천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기술 사장님이 아니 뭐 역학 쪽이나 뭐 물리를 공부하신 분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제품을 만듭니까 하고서 저한테 이제 감사의 댓글이나 아유. 채팅이나 이런 걸 해주시니까
더 열심히 아유,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예, 드리는 예,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큐피싱 제품을 쓰는 분도 있겠지만 안 쓰시는 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채비에 해당이 됩니다.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응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한 번쯤은 해보실 네, 만하죠. 한 번쯤은 또 야 그래? 기술사장이 얘기하는 건 내가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겠어 이러고 낚시 가셔서 해보세요. 그럼 됩니다. 그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내가 직접 느껴보는 것도 방법이다. 자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네이버 카페에 이큐피싱 치셔서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좋은 제품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